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 이거. 이 젓가락하고 이거 화살표 어디서 봤어?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니네 배우는 거 있잖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회문화. 사회문화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알아?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는 뭐와 비슷해요?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 그러면 사회 실제론이라고 했을 때 실제가 뭔 뜻이야? 실제하고 이거 틀리다. 이거 실제는 뭐야? 리얼? 레알? 그거고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 맞죠? 한문이 틀리죠?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요거와 반대되는 요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야? 개인윤리가 사회윤리로 연결되니까 개인윤리가 중요한 거죠. 맞죠? 사회윤리는 중요하지 않아. 사회 명목론. 맞죠? 명목론. 사회 명목론. 그럼 사회 명목론은 뭡니까? 사회는 명목상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됐니? 사회는 명목상의 껍데기에 불과해.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중요한 거야. 됐어? 그렇다면은 자, 이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보시면 돼. 봐봐. 사회 명목론. 자, 모래하고 자갈을 섞었어. 그러면은 혼합물이 되죠. 모래하고 자갈을 섞으면 혼합물이 돼요. 근데 봐봐. 하나만 물어볼게. 야, 모래하고 자갈을 섞었는데 새로운 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았죠. 맞죠? 그냥 혼합물이라고 얘기했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안 중요하죠? 모래하고 자갈을 섞은 혼합물은요. 모래의 특성과 자갈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알겠어?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혼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혼합물을 구성하는 모래, 자갈이 중요한 거야. 왜? 모래, 자갈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됐어? 그런데 실제론의 예시를 들면은요. 이과에서 배우는 거 화합, 수소하고 산소를 화합하면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봐봐. 이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수소의 특성, 산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물의 특성이 나타나.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다라고 어떻게 따로 이름을 짓는 거야. 알겠냐? 따로 이름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다면은 자 봐봐요. 뭐냐면은 봐봐. 하나만 물어볼게. 야, 사회 명목론이 옛날 시각이냐 아니면 사회 실제론이 옛날 시각이냐? 사회 명목론이 옛날 시각이야 아니면 사회 실제론이 옛날 시각이야? 당연히 사회 명목론이 옛날 시각이지. 옛날 시각이라고. 봐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봐봐. 이게 옛날 시각인데 왜 옛날 시각이냐? 야, 사회학이 등장한 게 얼마 안 돼. 야, 니네 사회문화에서 사회학의 아버지로 배운 사람이 누구야? 머튼하고 그 다음에 디르켐. 맞지? 디르켐, 머튼 뭐 그런 사람들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럼 몇 년도 사람이야? 존나 오래된 사람이냐? 아니지. 1700, 1600, 1700, 1800 그때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 있었지. 자, 봐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나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게 니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명목론, 사회실제론 해가지고 그냥 선생들이 야, 단순한 거, 야, 졸라 쉬워, 씨발,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가져, 이거 학문에서. 뭐냐면은, 봐봐요. 봐봐. 사회명목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집이라는, 이게 집이야. 집은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어? 사회에 비유할 수가 있죠. 집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연구해? 어떻게 연구할까요? 집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복잡한 걸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맞죠? 그렇다면은 사회 명목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특성이 그대로 연결된다. 그게 전제잖아. 맞죠? 구성원의 특성이 그대로 연결되니까 집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하나를 빼내는 거야. 벽돌. 집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뭐가 돼? 개인이 된다 이게. 그렇다면은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특성과 그 다음에 사회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집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 그러니까는 집을 구성하고 있는 간단한 요소 하나를 떼내서
벽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라고. 벽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벽돌에 대해서. 그러면은 벽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벽돌의 특성과 집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집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해돼? 이걸 뭐라 그래? 방법론적 개체주의. 메솔로지컬 인디비듀얼리즘. 맞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인디비듀얼리즘. 뭐 개체주의다 이게. 벽돌 하나 연구한다 이게. 개인 하나 연구한다 이거야. 전체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여기에서 이 연구의 방법. 이게 바로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메솔로지컬 인디비듀얼리즘.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쌤이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쌤이 이제 정외과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각 정치학에 관련된 고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학교 때 좀 많이 원서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구 근대 정치 사상의 시작이 되는 저작물이 있는데 프린스냐 아니면은 리바이어던이냐, 그거는 학자들마다 어떤 논쟁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리바이어던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자,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 자, 리바이어던은 뭘 의미하는 거죠? 괴물을 의미하는 거야.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홉스가 보기에 국가는 리바이어던, 뭐 바다 괴물이다 이거야. 괴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쌤이 이 책을 봤어요. 그러면은 쌤 역시도 니네 고등학교 때처럼 나 역시도 어떻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지. 공부해가지고 그 배웠다 이거야. 홉스의 자연 상태,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뭐 국가 만드네, 맞지? 그래서 리바이어던 딱 보자마자 그런 내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요. 첫 장 딱 피자마자 홉스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요. 인간에 대해서. 정념의 노예고 패션 이런 것들 강조하고 계속 인간에 대해서만 나와. 홉스 딱 보는데 인간에 대해서만 나와. 인간에 대한 내용이 70%예요. 70%. 아니 도대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홉스의 자연 상태, 어게인스트 포 올, 사회 계약, 국가 등장, 그런 건 언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나? 70%까지 읽었는데 안 나오니까 야, 이 고등학교 교과서 쓴 새끼들 전부 다 사기꾼들 아니냐, 맞지? 나중에 잠깐 나와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냐? 당연하지. 이거라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사회 특성에 대해서 아는 거다. 즉, 요거다 이거야. 요거 통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70%는 언급을 하는 거다 이거죠. 맞죠? 이해되냐 이거 지금 이해돼? 그런데 봐라. 여기에서 사회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누구? 디르켐 플레임이 뭐냐? 에밀 드르켐이죠. 맞죠? 에밀 드르켐의 자살론이란 책을 딱 보시면요. 자살론이란 책을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봐봐. 자살은 일탈행위입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일탈행위가 그 전에는 왜 자살을 하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개개인이 또라이여서, 맞죠? 각각의 어떤 개개인들이, 자살하는 개개인들이 삶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봤다 이거야. 그런데 디르켐의 자살론은요, 일탈행위가 발생되는 원인 자체를 뭘로 보는 거야? 아노미 상황으로 보는 거죠. 아노미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봐봐.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게 바로 컨트롤하는 게 공권력이라고. 공권력. 근데 아노미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권력이 어떻게 돼요? 공권력이 약화된다 이게. 약화. 그렇다면은 공권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제어하는 권력의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는 일탈행위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자살이 발생되는 원인 자체를 뭘로 본다? 단순 개인적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야? 공권력의 약화, 아노미 상황, 사회로 보는 거야. 사회로 보는 거야.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제도.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사회 문화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등학교 교과목이죠. 맞죠? 그러면 봐라. 사회 명목론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사회의 특성 자체가 구성원의 특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혼합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연구할 필요가 없지. 모래 자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맞죠? 각각의 개개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철학이죠. 맞죠? 철학. 맞지? 사회학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근데 봐라. 사회 실제로는요. 봐봐요.
수소, 산소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특성과 별개의 특성이 나타나는 물이 등장해. 그러면은 이 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죠. 맞죠? 이 물이 뭐야? 사회. 그게 바로 사회학이에요. 알겠냐?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학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디르켐이지. 자살론. 맞죠? 이거는 개인 연구해봤자 안 된다 이거야.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맞죠?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메솔로지컬 디비듀얼리즘까지 설명했습니다. 됐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개인윤리하고 사회윤리가 무관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윤리를 달성하면은 사회윤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이타성만 가득 찬 사람들로 구성되면은 저절로 어떻게 해? 저스티스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게. 달성되는 게 아니다 이게. 저스티스를 따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노력해야 돼. 맞죠? 근데 얘는 봐봐. 저스티스? 아, 필요 없어. 이타성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개인들로만 구성되는 순간 어떻게 돼? 사회 정의가 달성되는 거야. 이해되냐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이해시키는 이유가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관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도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도.